저는 그 IT 회사에서 약 35년간 근무를 하였고 올해 1월에 은퇴한 변혜동입니다. 저희가 3년 전서부터 나름대로 이제 시골에서 뭔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,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 근처에 그 낚시를 하러 자주 왔었습니다. 그래서 우연찮게 이쪽 근처에 땅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됐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식 주택을 좀 알아보게 됐고 해서 나름대로 별빛 하는 이동주택이 나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를 올해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. 한 5년 전서부터 봄, 여름이면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꼭 와서 낚시하고 가고, 바람 쐬러 온 거죠. 바람 쐬러 주말에 회사를 그때는 근무하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이제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땅을 전국적으로 좀 알아보긴 알아봤었는데 그래도 여기만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다행히 또 이쪽에 땅이 나온 곳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게 된 거죠. 한 오후 5시나 6시에 도착해서 밤 12시나 1시까지 했다가 3시간 정도 차 안에서 자고, 낚시 텐트도 있는데 귀찮아서 안 치고 차 안에서 자고, 그래서 한 새벽 4시나 5시에 이제 동틀 때 또 일어나서 낚시하고 그리고 다녔죠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.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,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한번 올려간다면 2시간 정도 걸리고, 그 다음에 낚시하고 다음날 또 2시간 또 달려서 또 가야 되고, 솔직히 그러느니 이쪽에 근처에 집을 하나 마련하면은 그냥 여기서 자다가 그냥 갔다가 이렇게 가도 기름값도 절약되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쪽에 집을 구하게 됐죠. 제가 이제 이동식 주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집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, 그래서 한번 내가 직접 지어보자. 그러니까 직영 방식으로 되든 뭐 하여튼 해보자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딜 다녔냐면 교육을 받았어요. 흙집 짓기 하는 교육. 원주에서 하는 흙집 짓기 하는 교육을 그때 12일인가 10며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, 또 한 번은 저기 춘천에서 하는 그 경량 목조 주택 짓는 교육을 좀 받아봤는데, 이거 해보니까, 직접 내가 진짜 해보니까, 그것도 뭐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한 10 몇 명이 이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물론 짧은 기간 내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집을 모형식이지만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. 뭐 이거 했다가 아무래도 골병 들겠다. 이동식 주택을 알아보자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동식 주택 업체를 좀 몇 군데 알아봤죠. 인터넷을 뒤져서 이동식 주택을 몇 군데 알아봤고, 그러면서 이제 별빛 하늘 이동주택이 나름대로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 이거죠. 그 별빛 하늘 이동주택을 실제 설치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더라. 물론 다른 데도 그 추천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.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천으로 이동했더라고요. 별빛 하늘 이동주택이. 그래서 이천으로 가서 한번 모델도 보고, 평수가 18평형이었었나 그랬을 거예요. 18평형 모델을 좀 보고,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봤었고, 그러면서 이제 별빛 하늘 이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건 이사님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었죠. 근데 참, 저는 이제 IT에서 그 35년 동안 일을 했었으니까 건축에 대해서 몰라요. 전혀. 그러니까 용어도 잘 물론 이제 흙집 짓기 하는 교육하면서 경량 목조주택 짓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들은 용어는 있지만 너무 무지하죠. 근데 참 김일건 이사님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저렇게 되고 순서는 이렇게 되고 뭐 하는 것부터 해서 세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차분하게, 참 차분하세요.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뢰가 가겠다, 믿음이 간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,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. 그거를 계약하기 전서부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,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도 실제 이제 시공할 때 또 한 2-3번 왔다 갔다 하고, 그래서 건축되는 그 과정도 좀 보고,
그리고 이상 없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. 별빛하는 이동주택 선택하게 된 거는 김일건 이사님의 역할이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. 일단 첫 번째, 이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. 두 번째, 실질적으로 직영 방식을 하든 시공사에 도급을 줘서 하는 방식이 되든, 특히 시공사에 도급을 줬을 때는 시공사가 문제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. 왜냐하면 건축 공정 방식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, 거기에 공정 단위별로 뭔가를 어떻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일 컸었고요.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은 저는 고려는 했지만,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면서 이동주택이라고 싼 거냐? 아니다. 짓는 것도 싸냐? 아니다. 물론 직영 방식이라서 내가 잘 알고 저기에서 짓는다라면 나름대로의 내가 몸빵을 할 수 있는 거는 세이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외에는 분명히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하게 된 거는 나름대로 그쪽 부분은 공장에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능숙하게 비슷한 유형의 집을 많이 접은 경험자가 집을 짓기 때문에 하자는 극히 작을 거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게 된 거죠. 한 4군데인가 이제 알아봤어요. 근데 정식적으로 상담해 본 데는 2군데밖에 안 돼요. 왜냐? 저는 이제 평일에는 시간이 안 나고 작년엔 근무할 때니까 주말이나 일요일 날 시간이 나는데 가면은 어디는 업체는 문이 닫혀 있어요. 전시장이. 가서 그냥 못 보고 그냥 와요. 상담도 당연히 못 하는 거고. 근데 한 군데 간 데는 전시장 전시되어 있는 모델도 좀 보고 했는데 그분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 떨어지지 않은가. 고객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위주의 설명과 좀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?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. 그걸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집사람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별빛 하늘 이동주택을 선택하게 된 거죠.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올겨울 첫 겨울을 이제 맞이하는 건데 난방이란 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고,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지금 LPG 가스란 말이에요. 보일러가 LPG 가스 보일러 쓰는데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1루배 정도 사용되지 않을까.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0몇만 원씩 나올 건데 아마 1월, 2월 되면은 그게 한 1.5, 한 2루배씩 올라가게 되면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단열은 되어 있어요. 단열은 되는 것 같아요. 잘 되는 것 같고 결로도 잘 안 보여요. 단지 이제 문 쪽에 조금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면은 추울 때는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물기가 위에만 살짝 걸치는 정도? 그 정도. 그에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. 그러니까 만족은 좋아요. 여름엔 시원하고 올해 안에 들어와서 뭐 시원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리면 금세 시원해지니까 잘 맞았어요. 원래는 나중에 인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좀 더 밑으로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실창을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, 근데 지금 안 내려도 괜찮아요. 지금 상태로도 굉장히 좀 만족합니다. 계약은 뭐 김일건 이사님하고 그때 한 과장님인가 같이 뭐 해서 계약을 다 진행했었고, 김일건 이사님하고 저거 했을 때는 요거 18평형짜리 하나, 일반 농막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동을 올리려고 했던 거였어요. 2개의 동을 설치하는 걸 이렇게 계획 잡았다가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식이 틀려진다 해서 안 되겠다. 그렇게 되면 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고, 그러니까 농막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창고 형식으로 나는 그거 쓰려고 했던 건데 만약 손님 오면 거기서 이제 숙박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던 건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18평형에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사님이 그동안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방 넣었던 거 하는 그런 부분들
도면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에 조금 수정을 좀 더 가하고 해가지고 이제 평수를 좀 늘려서 진행을 했던 거죠. 4월 달에 아마 시공 들어갔을 거예요. 물론 이제 기초공사 그 전에 이제 3월 말경에 기초공사를 했죠. 그거 하고 나서 5월 초에 이제 집이 들어왔는데 집 들어올 때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운송해 오신 분들이 뭐 투덜투덜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. 오히려 참 잘해주시고 설치도 빠르게 되시고, 물론 이제 설치하러 올 때 여기가 올라오면서 다리 건너는데 기역자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애좀 좀 먹었죠. 근데 이제 그쪽에 또 나무에 걸리고, 근데 그런 나무에 걸린 것도 이제 이웃 주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지 쳐버리고, 대추나무 가지를 쳐버리고 해서 무사히 들어와서 이제 안착을 시키게 된 거죠. 저도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기초공사가 먼저 중요하니까 기초공사 하는 업체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죠. 물론 기초공사 하는 업체도 이제 별빛 하늘 이동주택에서 그 추천한 업체, 대형건축사하고 또 그 외 두 군데가 더 있었는데, 그 업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견적 일을 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,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낸 데는 대형건축사밖에 없어요. 다른 쪽은 그렇지 않았고,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했죠. 실제 면적은 앞에 집에 처마 밑에까지예요. 측량을 해보니까 저 앞에 처마 밑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석축을 쌓고 하니까는 이제 층이 형성된 거고, 밭은 요것만 하려고요. 저는 이제 요것만 한 것이 아니죠. 요거 기초공사 요거에다가 주택 올리는 거에다가 그 앞으로 제가 한 2.4m 내지 데크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해서 예상했던 거는 한 2천 정도, 정화조, 그 다음에 수도, 부동전까지 포함해서 한 2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었다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앉히는 자리를 파가지고, 왜냐면은 복토하면 안 되니까 파가지고 땅을 집안을 단단한 데다 올려야 되니까 거기 위에다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,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줬더니, 바로 그때 시공하러 온 사람도 진행하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뺐어요. 그거를 견적에서 빼버리고 별도로 진행한 거죠. 나중에 석축을 쌓고,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앞에 데크 쪽에, 그 다음에 주차장 쪽에 별도로 다시 진행하게 된 거죠. 기초공사는 그렇게 됐는데, 이제 석축공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. 석축 비용이 이제 한 1,000 정도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콘크리트를 칠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안 되겠다, 콘크리트 쳐야 되겠다, 뺑 둘러서 이렇게 쳐가지고, 그래서 그 예상치 않은 비용이 이제 한 1,500 정도 더 들어간 거죠.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상했던 비용대로 나왔고, 그 다음에 수도는 마을 수도예요. 마을 공동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여기 또 수도 기금이 있어가지고 또 그 기금 내고, 공사 비용은 공사 비용대로 또 따로 해서 이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한 거죠. 실질적으로 전문 공장에서 나름대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. 하자는 굉장히 적다. 그 부분이 중요하고 추천을 할 거예요. 납기 일정 딱딱 준수해주고,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다. 그거를 뭐 적어도 한 달 반이나 2달 전에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. 저는 어떻게 보면 콘센트가 이상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콘센트가 꽉 막 들어가서 이렇게 빼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, 콘센트 부분이. 그 다음에 사각불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. 너무 얇은 것 같아.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었으면 해요. 왜냐면 뭐하러 튼 완전 집안이 와당탕 소리가 요란해.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런 사람들은. 네, 구조는 뭐 그렇게 발견은 못했고, 포치 부분이 기본에다가 좀 더 저는 넓힌 거거든요. 근데 포치 부분이 이게 설치할 때 좀 제대로 좀 설치돼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.
근데 AS 요청을 해서 바로바로 해줬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. 이동식 주택이란 특성이 전문가가 공장에서 져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. 또 납기 일정 마치기가 정확하다. 어떻게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한다면은 하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별표 하나의 이동주택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, 대부분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집 놔두고 이쪽 집을 이제 세컨하우스로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주된 생활이 여기서 해요.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별표 하나의 이동주택이 하는 것이 낫고, 시골 생활하는데 특히 추운 쪽이든 더운 쪽이든 단열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별빛 하는 이동주택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더 쳐봐야 알겠지만은 잘한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편이에요. 특히 김윤건 이사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편이고, 앞으로도 뭐 좀 더 개선하게 된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